제가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죠? 네, 다 해오셨나요? 혹시 못하신 분 계세요? 못하신 분. 네. 자신있게 손 드세요. 그래야지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또 도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되게 좀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즐겨찾기였었죠. 네, 즐겨찾기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해 못하신 분이 50% 이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복습하는 차원에서 즐겨찾기 먼저 시작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네, 우선 오늘 우리가 할 수업은 내 이야기. 네, 근데 내가 쓴 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카카오 스토리로 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걸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나는 글 쓰는 재주가 없는데, 나는 스마트폰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물론 지금 이미 카카오 스토리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근데 제가 이런 글귀를 찾아냈어요. 재능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라. 인생에서는 진로가 재능보다 중요하다. 똑같은 볼펜이지만 메모지에 쓰면 낙서가 되고 일기장에 쓰면 일기가 되며 원고지에 쓰면 대본이 된다. 네, 우리는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우선 처음 시작하는 입문 과정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근데 나중에 이거 카카오 스토리 말고 나는 진짜 나의 이야기를 뭐 쓰고 싶어. 그럼 블로그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 다음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내가 사진과 동영상을 포함한 나의 이야기를 축적하는 방법을 오늘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네, 우선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즐겨찾기. 즐겨찾기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앱스토어에서 필요한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필요한 어플 말고 웹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 웹사이트 주소를 일일이 기억하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내가 즐겨찾기로 등록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즐겨찾기 목록에서 클릭 한 번이면 되게. 저도 URL을 다 못 외우고 다니거든요.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중요한 것들만 내가 즐겨찾기를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선 여기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굳이 메모하실 필요 없어요. 앞에 화면만 보시고요. 저희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잠시만요. 네,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즐겨찾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편하신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URL을 입력하시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점점점이라고 나오거든요. 메뉴가. 그 점점점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쫙 나오죠. 여기에 네, 북마크 추가. 북마크라고 하는 게 즐겨찾기랑 비슷하고 책갈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하시면 네, 내가 제목을 입력할 수 있고 웹 주소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요 아래에 있는 요 북마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네, 어떤 분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고 또 어떤 분은 네, 뭐 크롬이라든지 다른 것도 있는데요. 이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폰에서 인터넷을 통한 북마크는 네,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구글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네이버 다음도 다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네, 구글을 통해서 즐겨찾기를 하실 때는 이렇게 구글 화면이 나오죠. 여기 검색 또는 URL 입력에 필요한 URL을 입력하시고요. 이렇게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URL이 나오겠죠? 네, 그 URL을 클릭하시면 웹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네, 이 구글의 경우에는 오른쪽 마우스를 오른쪽에 점점점을 클릭하시면 이런 메뉴가 나와요. 여기에서 브라우저 열기. 네, 그러면 내가 필요한 브라우저, 뭐 크롬을 여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뭐 네이버나 다음을 택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 네이버에서 즐겨찾기 하는 방법이에요. 네이버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네, 네이버에서 이 URL을 입력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네이버는 이 아래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별 표시, 이게 바로 즐겨찾기 메뉴예요. 네, 별을 클릭하시면 북마크 입력할 수 있게 나오고요. 내가 입력한 이 북마크를 어디서 확인하지? 여기 오른쪽에 점점점이 있어요. 아까 우리 크롬이랑 구글에서는 이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세로로 점점점이었는데 네이버의 경우에는 제일 아래 우측 하단에 가로로 점점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북마크 목록이라는 이런 더보기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 북마크 목록을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다 같이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엔 다음입니다.
네, 다음을 클릭하시면 다음 메뉴가 나오겠죠. 네, 다음 브라우저에서 마찬가지로 URL을 입력하시고, 네, 다음, 그러면 이제 이 웹사이트가 나오겠죠? 다음의 경우에도 점점점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서도 즐겨찾기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혹시 네이버 쓰시는 분? 네이버. 혹시 다음 쓰시는 분? 아니면 사파리나 크롬이나 구글 쓰시는 분? 안 계시네요. 그럼 저희가 네이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네이버 앱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네. 여기에 검색어를 입력하셔도 되고 URL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최근 제가 검색했던 이 검색어를 입력해 볼게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단축 URL, 핸드폰으로 뭔가 짧은 URL이 올 때, 이 URL 내가 클릭해도 되나? 이렇게 불안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단축 URL이 안전한 URL인지 확인하기 위한 URL이었죠. 그래서 이런 건 즐겨찾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즐겨찾기를 해두시라고 한 건데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사이트가 나오겠죠. 입력하시면 내가 원하는 사이트에 들어갔다. 근데 이거는 사이트뿐 아니라 어떤 페이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URL을 입력하셔도 되고 검색어를 입력하셔도 돼요. 그럼 아마 제일 처음에 이 네이버에서 번역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모바일에서 자꾸 이런 배너가 뜨거든요. 그냥 닫기 누르시면 돼요. 닫기. 혹시 여기까지 다 오셨나요? 네, 혹시 아직 네이버 이용하시는 분 중에 이 화면이 안 나오신 분 계세요? 다 나오셨나요? 네, 여기에 어떤 분은 요 A가 나오는데 왜 저는 안 나와요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여기에 보시면 다시 보지 않기, 이거는 일종의 광고예요. 광고이기 때문에 나 이 광고 안 볼래 하고 다시 보지 않기를 클릭하시고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죠? 네, 여기에 보시면 별 표시가 있죠. 별. 아래에 보시면 N 네이버 쭉 가시면 가운데 오른쪽에 별 표시가 있을 거예요. 네, 이 별을 클릭하시면 돼요. 네, 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북마크 하라고 나오죠. 네, 이 위에 제목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내가 편한 제목대로. 한번 들어가시면 북마크 수정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죠? 네, 기존에 북마크를 하셨던 분들도 제목을 바꾸실 수 있죠. 그럼 북마크 수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였고요. 다음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다음도 같이 해볼 겁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를 했는데 얘 북마크 확인을 어떻게 하지?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점점점이 있어요. 그죠? 점점점을 누르시면 북마크 목록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네, 여기에서 내가 북마크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확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음 쓰시는 분 이제 앞에 화면 좀 봐주세요. 근데 거의 브라우저는 하나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안 하셔도 돼요. 네. 우리가 웹브라우저는 구글을 쓰시던지 네이버를 쓰시던지 다음을 쓰시던지 편하신 걸 쓰시면 됩니다. 세 개를 다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이 다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나오죠.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까 네이버랑 똑같은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점점점 사이트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네, 여기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맞춤법 검사기도 한번 즐겨찾기 해볼게요. 크롬. 어차피 구글도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거든요. 크롬으로 들어갔어요. 맞춤법 검사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구글에서는 제일 첫 번째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계속 한글 맞춤법이 바뀌잖아요. 그죠? 띄어쓰기 이런 것들도 다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입력했던 걸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검사하게 하면 얘가 자동으로 맞춤법을 틀린 부분이 뭐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카톡을 보내기 전에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에 내 이야기를 올리기 전에 맞춤법 틀리면 조금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아 이거 틀렸구나 확인하신 다음에 수정하실 수 있도록 여기에서 어떻게 검사하시면 되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그리고 검사하기를 누르시면 이 오른쪽에 어디가 틀렸다라고 나와요. 네, 확대해 보시면 아 여기 띄어쓰기 틀린 것도 그 다음에 이 맞춤법 틀린 것도 다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틀렸구나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얘를 즐겨찾기 하고 싶어요. 네, 즐겨찾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맞춤법 검사기 URL이 있잖아요. 네, 저는 요거를 즐겨찾기 할 거거든요. 구글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크롬을 이용하시는 분은 여기 오른쪽 클릭하시면 네, 여기 북마크라는 메뉴가 있으니까 요거 바로 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 네이버에서 맞춤법 검사기를 검색하신 다음에 이 스펠러 CS 어쩌고저쩌고 한 부분 네이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은 저는 크롬으로 들어갔고요. 네이버에서 한번 볼게요. 네, 네이버에서 맞춤법 검사기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직접 스펠링 입력하지 말고 이번에는 네, 물론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도 있는데요. 지금 얘는 베타 서비스여서 그런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여기 사이트에 있는 거 이게 가장 맞춤법 검사가 잘 되더라고요. 네, 클릭하신 다음에 즐겨찾기 하시려면 네이버는 별만 클릭하시면 돼요. 네이버의 경우는 그냥 별만 클릭하시면 돼요. 별을 이렇게 클릭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제목이 괜찮네요. 한국어 맞춤법 문법 검사기 완료 누르시면 되고 내가 즐겨찾기 한 거 어디서 보지? 여기 점점점에 보시면 네, 북마크 목록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검색한 거 나왔죠. 네, 네이버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 네이버 이용하시는 어머님, 아버님 좀 도와주시고요. 자, 다음을 이용하시는 분은 앞에 한번 볼게요. 다음을 이용하시는 분은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에 홈으로 갈게요. 여기에서도 맞춤법 검사기. 네, 여기 다음도 역시 베타 서비스로 맞춤법 검사기가 있는데요. 여기도 첫 번째 나오네요. 한국어 맞춤법 문법 검사기. 그럼 이 사이트가 나오죠. 여기에서 점점점을 클릭하시면 아까 네이버의 경우에는 별이었죠. 별 표시. 근데 얘는 점점점, 다음은 점점점을 클릭하셔서 즐겨찾기 추가를 누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름도 제대로 나왔죠? 여기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맞춤법 검사기를 즐겨찾기 한번 추가해 보세요. 네, 구글을 이용하시거나 네이버를 이용하시거나 다음을 이용하실 때 즐겨찾기 힘드신 분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네, 즐겨찾기는 대부분 아이콘이 별 표시예요, 별. 네, 메인으로 가는 아이콘이 집 표시인 것처럼 즐겨찾기는 아이콘이 별 표시로 되어 있거든요. 자, 별은 즐겨찾기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대부분의 메뉴가 익숙하게 편하게 여기에 보시면 손 올리지 말라. 점점점이 있어요. 점점점. 그거는 더보기. 지금 여기 있는 메뉴 말고 더보기 메뉴가 더 많은 메뉴가 필요해. 그럴 때 점점점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우리 저기 보면 집 모양 있잖아요. 집 모양. 집 모양이나 보통 로고,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로고는 제일 처음 홈이라는 의미로 집, 내가 제일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그런 아이콘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우리 즐겨찾기 아니면 책갈피
아니면 북마크 이런 거 다 같은 의미인데요. 이거는 별 표시로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진짜 책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콘만 보셔도 이거는 어떤 메뉴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맞춤법 검사하기 즐겨찾기까지 했었고요. 우리 지난주 숙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그때 우리 구글 번역기 한번 했죠. 아니 맞춤법 검사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글로 된 거 영어로 번역을 못 하겠어요? 네, 우리가 직접 안 해도 됩니다. 이 구글 번역기에서 참 감사한 게 여기는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엄청나게 많은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딱 5개의 언어만 인공지능을 넣어서 연구를 해서 오픈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 한국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구글 번역기 한번 열어보실게요. 네, 구글 번역기 설치가 안 되신 분 위해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네, 우리 플레이 스토어에 보시면 여기서 까셔야죠. 네, 그러면 이렇게 구글 번역이라고 나올 거예요. 구글 번역, 우리 앱스토어에서 지난번에 다운받는 거 배우셨죠? 여기에서 설치 누르시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구글 번역은. 네, 지금 이렇게 다운받고 있고요. 또 설치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한번 열기를 해보시고요. 기본 언어는 아무래도 한국어로 세팅을 해두시는 게 좋으시겠죠. 네, 그리고 뭐 영어를 하시던 일본어를 하시던 여기 한번 보실게요. 구글 번역기 첫 화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한국어하고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2개 바꿀래. 내가 영어를 한국어로 바꿀래. 그럼 얘를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 그리고 여기다 텍스트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입력해.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걸로 녹음을 하실 수 있어요. 말로. 음성을 번역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스마트폰으로 키면 이 화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건 직접 한번 실습해 보시고요. 네, 이거는 텍스트를 사진으로도 입력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안녕 이거는 너무 시시하니까 우선 요 녹음 버튼 이용해서 다른 거 나는 오늘 어디에 왔어? 아니면 오늘 날씨가 어떠니?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번역이 얼마나 잘 되는지. 자, 이제 우리 선생님들 복사하는 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우리가 같은 안드로이드 그 기본적인 안드로이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스마트폰 기종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네, 그래서 왜 선생님 화면이랑 다 똑같지 않아요?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최근에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삼성 스마트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이 업데이트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근데 물론 대부분 어플은 거의 비슷하긴 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저는 복사하는 거. 우리가 번역을 하려면 내가 말로 번역하는 거 어디 여행 갈 때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 내가 좋은 글들 아니면 어디 다른 영어 글자가 있는데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내가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고 싶어.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해요. 내가 여기를 이렇게 복사하려면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드래그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꾹 누르시거나 더블 클릭하시거나 이게 스마트폰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게 영역이 딱 나와요. 그럼 내 영역을 찍 끌고 가면 되는데요. 지금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PC 화면이랑 또 달라서요. 선생님들이 한번 다 좀 보여주세요. 복사하는 거. 복사해서 구글 번역기에 붙여넣기 하는 것까지. 구글 계정을 추가하시려면 이렇게 새 계정 만들기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름 성 이름. 기존에 아마 그 통신사에서 만들어주신 그 계정은 전혀 나랑 상관없는 이상한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의 이름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으시고요. 다음 누르시면 생년월일, 성별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사용자 이름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기존의 통신사에서 만들어졌던 건 아무거나 일 텐데 나에게 의미 있는
걸 만드시는 게 좋고요. 자, 제 걸로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중요한 거, 우리 비밀번호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네, 비밀번호를 세팅하는데 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비밀번호를 계속 바꾸라고는 하지만 자꾸 헷갈리잖아요. 네, 헷갈리는데 우선 중요한 계정에는 각기 다른 비밀번호. 근데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내 핸드폰 비밀번호 하나가 있다 그러면 알고 보면 통장 비밀번호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가 털리면 다 털리니까 각기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문자, 숫자, 기호를 종합한 비밀번호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안드로이드 폰이 가장 보안이 취약하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보안이 취약해서 취약한 게 아니라요. 네,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보안에 신경을 안 쓰시는 분도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드로이드 폰을 공격하기도 쉽고 그리고 그렇게 당하기도 쉬운 건데요. 이렇게 문자, 숫자, 기호를 조합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시면 아무래도 네, 내가 그냥 내 거 마음대로 퍼가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 거를 차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글에서도 안드로이드를 만들어 놓고 그냥 뭐 해커가 마음대로 침범하게 하지 않겠죠. 이걸 해킹할 해커라면 이미 구글에 입사해 있다는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네, 이런 해킹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철저하게 차단이 되어 있는데요. 대신 우리가 사용자가 잘 써야 되겠죠. 그러려면 비밀번호를 문자, 숫자, 기호, 특히 문자 같은 경우도 대소문자가 있죠. 네, 대소문자 구별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내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애플이라고 비밀번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애플이라고 하시고 그 사이사이에 0, 1, 2, 3, 4를 넣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합을 좀 짜시면 기억하기도 좀 쉬우실 거고요. 비밀번호를 유용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흔한 단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제일 흔한 게 나의 생년월일이거나 나 이름의 이니셜. 네, 실은 저도 아이디가 제 이름 이니셜의 그러니까 생일인데요. 네, 그렇게 많이들 쓰시고 그걸 또 똑같이 비밀번호로 쓰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비밀번호를 만약에 내가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다른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메일을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비밀번호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우리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내가 이 스마트폰 번호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비밀번호 찾을 때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게 할 건데요. 항상 비밀번호와 관련된 그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밀번호를 이렇게 해놓고서 까먹으실까봐 어디다가 메모해 두실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메모를 하셨을 경우에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으로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구글에서요. 일단 제 화면을 좀 봐주세요. 제 화면. 혹시 이렇게 로그인이 돼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계정 추가 아니면 새로운 계정을 만드셔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네, 여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걸 로그인 하시려면 로그인 하시고 저는 새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까지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요 로그인 방법 여기 이메일 입력하는데 전 단계까지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네, 지금 아마 앞에 보셨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gmail.com 하는 나의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정은 여기 앞에 사용자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다 영문이어야 되고요. 영문으로 나의 구글 계정 아이디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디. 그죠? 아니 원하시는 거 꼭 내 이름이 아니어도 돼요. 사용자 이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반드시 내 이름이 아니라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 뭐 애칭이셔도 되고 네, 아마 3개의 단어도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입력하시면 아래에 구글이 추천하는 사용자 이름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저는 디지털 1122334455까지 했는데도 이미 있는 사용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인이 쓰다 보니까 이미 등록되어 있는 계정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공백은 없으셔야 되고요.
영문하고 숫자를 이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계정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메일을 주고받을 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때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네, 구글로 우리가 뭐 구글 포토라든지 내가 저장해 놓은 사진,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은 걸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스마트폰이 바뀌거나 분실했을 때도 저장해 둘 수 있게끔 사용하시려면 구글 계정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디가 되게 중요해요. 기억해 두셔야 되니까. 네, 이렇게 다 되셨으면 다음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 문자, 숫자, 기호를 조합하여 안전한 비밀번호, 제가 비밀번호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게 네, 8자 이상이어야 돼요. 최소 8자 이상 비밀번호를 만들어주세요. 네, 이번에 만드는 지메일 계정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 기억해 두신 걸로 저희가 카카오 계정을 만들 거예요. 그동안 카카오톡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의 핸드폰 번호를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핸드폰 번호를 바꿨다. 그러면 내가 핸드폰 번호로 등록된 카카오톡 친구나 뭐나 이런 것들이 다 또 바뀔 거잖아요.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핸드폰이 아니라 이메일로 나의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계정으로 우리가 카카오 스토리도 등록을 할 거거든요. 만드는 방법을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로 한번 쫙 본 다음에 네, 슬라이드로 한번 쫙 본 다음에 제가 핸드폰으로 조금 나간 다음에 한번 같이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이제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요. 앞에를 같이 한번 봐주세요. 카카오톡 계정을 만드시려면 이렇게 제일 처음에 카카오톡 열면 뭐 친구 목록부터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근데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또 점점점 이건 아까 제가 더보기 메뉴라고 그랬죠. 제일 위에 메뉴가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면 이게 설정이거든요. 네, 설정에서 개인 보안이 있어요. 같이 해볼 거예요. 네, 여기에 보시면 카카오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카카오 계정. 이미 저는 카카오톡을 설치를 했고 여기에 친구를 추가하면 친구랑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카카오 계정이 없는 상태예요. 아마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카카오 계정이 없는 상태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카카오 계정을 들어가시면 여기에 기존에 있었으면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새로운 카카오 계정 만들기 해서 여기에 이메일 우리 지금 방금 만들었던 지메일 계정을 등록해서 카카오 계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요 아래에 있는 점점점이요. 점점점 네, 가로 점점점 클릭하시면요. 여기 오른쪽에 톱니바퀴 우리 모든 설정은 다 톱니바퀴거든요. 네, 설정을 들어가시면 돼요. 설정.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카톡을 열고요. 다시 해볼게요.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여기 더보기로 이미 되어 있어서 만약에 뭐 친구나 대화나 이렇게 되신 분들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가로로 점점점이 있을 거예요. 점점점. 가로로 점점점. 가로로 점점점 클릭하시면 바로 위에 톱니바퀴가 있어요. 여기 이 설정 화면까지 같이 들어와 볼게요. 네, 이제 다 들어오셨나요? 네, 여기에 보시면 개인 보안이라고 있어요. 개인 보안. 네, 개인 보안 여기 들어가세요. 네, 개인 보안 클릭. 네, 여기까지 다 들어오셨죠? 그 다음에 카카오 계정 클릭. 네, 이 화면까지 다 오셨죠? 이 위에 있는 건 이미 계정을 만드신 분은 이메일이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아마 만드신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이 아래쪽에 새로운 카카오 계정 만들기 클릭. 네, 이미 이메일로 등록이 되신 분들은 그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등록이 안 되신 분은 아마 지금 저처럼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네, 모두 동의를 하시고 네, 그리고 계속 진행합니다를 누르시면 네, 등록할 이메일을 입력해 달라고 하죠. 우리 아까 만든 지메일 계정을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등록된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날아갔을 거예요. 우리 아까 지메일로 다시 들어가셔서 인증번호를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다음 누르시면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해달라고 합니다. 비밀번호 위아래 똑같이 입력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네, 이렇게 확인 누르시고요.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은 이런 화면이 나오지 않으실 거고요. 처음으로 여신 분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네, 이 화면 다 나오셨죠? 여기에서 카카오톡으로 시작하게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카카오 계정 연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럼 동의하고 시작하기. 네, 여기까지. 그리고 모두 확인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이렇게 제가 세 군데 클릭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여기에 관심 있는 카테고리 나중에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할게요 누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올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미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설명 굳이 안 들으셔도 되겠지만 오늘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앞에 한번 봐주세요. 네, 앞에 보시면 여기에 글쓰기라고 있어요. 글쓰기에도 물론 첨부를 할 수 있고요. 옆에는 사진, 동영상, 장소가 있어요. 제가 글쓰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글쓰기를 누르면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자, 제일 위에 네, 제일 위에 잠시만요. 제일 위에 보시면 지구가 있고 이거 전 세계 누군가한테 난 다 공개할 거야 하는 전체 공개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친한 친구,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편한 친구 공개, 그리고 나만 보기 이렇게 있어요. 네, 나만 보기는 말 그대로 나만 보는 거고요. 편한 친구 공개를 누르시면 지금 저는 친구가 없어서 친구 목록이 쫙 떠요. 그래서 내가 친구를 클릭해서 그 친구들한테만 공개하겠다. 네, 친구 공개는 나의 친구 모두에게 공개하겠다. 전체 공개는 내 친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도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써봐 주세요. 네, 여기에서 내가 텍스트를 올리고 사진을 클릭하시면 네, 여기 보시면 사진을 20장까지 올리실 수 있으세요. 이미 내가 찍은 다음에 올리셔도 되고 새로 내가 찍어도 되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동영상도 올리실 수 있고 링크도 올리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잠시 앞을 좀 봐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함께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함께하는 친구에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다 등록이 안 될 거지만 다음 시간에는 친구 추가하는 것들을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친구에 우리 친구들도 추가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 장소, 내가 어디에서 했더라, 이걸 여기에 등록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여기 모바일에서 장소 위치 체크가 되거든요. 아마 장소 누르시면 성균관대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나오실 거예요. 자, 저는 사진을 지금 즉석에서 찍었어요. 네, 사진을 찍었더니 여기 한번 보세요.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올릴 때도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필터들이 있습니다. 네, 내 사진을 이렇게 여기에서 필터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네, 앞에 한번 봐주세요. 여기 카카오 스토리의 두 번째, 여기 마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고요. 여기 친구, 네, 친구가 있어요. 내가 친구를 등록할 건데요. 여기 더하기, 여기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친구 검색. 우리 각각 아까 아이디 있으시죠? 자, 여기 친구 추가하는 거 해보셨어요? 보이시나요? 대나무 온 1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뜰 거예요. DAENAMUON 숫자 1. 네, 요것만 추가를 한번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추가해 주시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카카오 스토리에 구글 샵하고 구글 실버넷 스마트 혁신 스쿨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네, 이거는 샵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오늘 느끼신 내용 입력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까지 또 이렇게 깔아오셔야 될 앱이 있어요. 앱은 구글 포토, 그다음에 구글 포토 스캐너 이렇게 두 가지를 설치해 오시면 됩니다. 오늘 많이 배우셨어요? 오늘 카스토리를 하시면서 저희가 그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 카스토리에 어떤 내용들을 저장했는지를 경시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경연대회를. 조유영 팀장이 여러분에게 카카오 스토리로 초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 톡하는 단톡방이라고 하는 걸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단톡방 초대를 해서 단톡방을 조교 선생님들하고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다 같이 만들어서 공지사항을 그리로 뿌려주는데 첫 번째 공지사항이 아마 숙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잖아요. 하시다가 그럼 거기다가 질문을 하시면 또 다른 분이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단톡방을 운영을 할 겁니다. 오늘 카스토리 하시면서 카카오톡 계정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걸로 봐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실버넷 뉴스 기자가 아니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실버넷 뉴스 기자를 보통 우리가 200명이나 150명 지원하면 30몇 명 붙는 어려운 경쟁 싸움인데 이 교육을 받으신 분은 가산점을 좀 드릴게요. 특별히 인성이 까칠하지 않으면 저희가 실버넷 뉴스 기자가 되려면 12월 달부터 공모를 받아가지고요. 1차, 2차, 3차 집체교육을 하고 1차, 2차, 3차 숙제평가를 하고 면접을 하고 거기를 통과한 분만 기자가 될 수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기자분들 혹시 계시면 대단한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특전으로 가산점을 조금씩 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접수를 해놓으셨다가 내년 1월 달부터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수고하신 우리 김묘은 선생님과 우리 조교 선생님들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9시 반까지로.